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장 취업의 안정영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공계 분들 좀 위주로 하다가, 오랜만에 또 공공기관,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인문계 분들이 주로 지원하시는, 직무 한번 좀 해보려고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중소기업 중앙에 이제 면접을 이제 앞두셨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제가 전략 같은 거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일단은 예상 질문과 기출 질문을 정리를 좀 했고요. 공공기관, 사실 중소기업 중앙에는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뭐 그 알리오라든지 이런 데서 검색하셨을 때는 안 나왔을 텐데,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요런 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제 돈을 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그런 어떤 협회 구조로서 봐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이라 하면은 누가 정하냐면 기재부 장관이 정하죠. 기재부 장관이 정합니다. 왜?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중소기업 중앙에는 사실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는 곳은 아니라서 공공기관은 엄밀히 말해서 아니지만 공공기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채용 방식을 좀 준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들도 좀 비슷하고, 어떠한 뭐 면접의 형태, 이런 것들도 비슷하니까, 그냥 뭐 특별히 공공기관이 중요한지, 공공기관인지가 중요한지 아닌지 별 상관없으신 분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그 질문을 외우지 말고 이 질문이 왜 나오는지를 읽어라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스타일의 면접은 사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네, 어려울 건 없어요. 질문도 거의 뭐 정해져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정보 공개도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걸 좀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의외로, 잘하는 분들이 많진 않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시간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사실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 수도 있겠고. 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늘 공공기관 스타일의 면접을 볼 때 많이 강조드리는 건 해당 공공기관의 해당 기관의 어떤 좀 성격,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가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면접 질문은 되게 많아 보이지만 막상 분류해 보면 묻는 방향은 매우 일관적이다. 첫 번째, 중소기업이잖아요. 결국에. 내가 아끼고 키워야 되는 내 새끼가 누구냐면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그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여기 이제 중소기업을 말 그대로 도와주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조직이죠. 뭐 어떤 사익을 취하는 곳이 아니라 같이 잘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런 곳에서는 일할 준비가 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저기는 참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저긴 참 괜찮은데 대표가 괜찮아. 그런 어떤 정성적인 요인이 아니죠.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무엇입니까? 살아남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바라볼 수 있는가. 요 세 가지를 좀 여러분이 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관점을 좀 견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질문들도 제가 기출과 예상 기출을 좀 만들었는데,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은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답을 외우는 것밖에 안 되죠. 어떤 질문이 나오든지 간에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다. 이 식으로 how to의 방법으로서 여러분이 좀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는 PT 면접을 보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PT 면접. 하지만 PT 면접은 여러분들의 면접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PT는 뭐예요? 글로 써야 되겠죠. 즉, 논리적 구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뭐 합니까? 이거를 말하죠. 전달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근데 전 세 번째를 제일 강조하는데 세 번째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끝나고 나서 질의 응답이 일어나죠. 면접관과 토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T 면접은 면접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근데 사실 PT는 잘 보시는 분들이 드물죠. 드무니까 여기서는 뭐 100점 맞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전달력,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논리력,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태도. 나는 어느 쪽에 있어서의 포커싱을 맞춰서 이 부분은 잘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얘는 PT를 되게 못한다. 라는 식의 평가만 받지 않게
일단 중간만 가자. 그러니까 PT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100점 맞은 전략이 아니라 중간만 가자. 잘하시는 분들은 100점으로 쐐기를 박아버리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PT 면접 주제는 이게 기업마다 다른데 여기는 당연히 우리 기관의 우리 중앙회의 성격이 어떤지를 공부하고 오라는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니까 당연히 기업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거 하십시오. 첫 번째, 중소기업에 사람 뽑기 힘들죠. 여러분 중소기업 가고 싶으세요? 중소기업 다 가고 싶은데도 안 뽑아준다 하지만 사실 막상 들어가면 마음이 싹 바뀌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겁니다. 구인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뽑아놓으면 도망가고 아니면 좋은 사람은 안 지원하고 사람 나뉘죠. 그래서 구인난 해결을 위한 어떤 정책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을까? 정책을 만드는 곳이 아니죠. 여기 이런 정책을 어디에? 정부에다가 제안하는 곳이니까.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앙회의 ESG 경영 수준 향상 방안, ESG 아시죠? 환경과 사회적 가치와 지배구조. 그럼 요거에 대한 점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 중앙회 자체의 향상 방안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죠. 요건 여러분들 뭐 ESG 뭐 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모르니까 알고 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부해 주시고 거기서 조금 더 디벨롭된 건 뭐가 있을까?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아요. 환율이 1,500원이 뉴 노멀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한데 금리. 미국이 일단은 한번 내리긴 했죠. 이걸 찍고 있는 시점에. 근데 계속 내릴 것이냐. 그렇게 보긴 힘들죠. 불안불안하죠. 우리나라의 금리는 어떻습니까? 못 내리고 있죠. 내려야 되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또 미국 금리가 이런 영향을 준다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값이 똥값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금리가 참 문제일 거고, 또 물가가 되게 높죠. 지금 뭐 장사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 반도체 빼고는 좋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어디에? 중소기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죠. 특히나 돈이 별로 없는 기업들은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왔는데 금리가 또 올라가. 이자 비용이 늘어나죠. 이게 좀 거시 경제의 이런 지표들이 상승함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부해 갖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 유관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역시 공부해 갖고 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죠. DT라고도 하고 뭐 DX라고도 하는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IT화 시킨다, 자동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중소기업 쪽에서는 DX를 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어떤 뭐 산업을 선택하셔도 좋고 기업을 선택하셔도 좋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그러면은 어떤 질문이 나올지 맞추지 마시고 저런 것들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보시면 비슷한 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내가 공부했던 아이디어를 디벨롭 시켜서 당연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구조를 만드셔서 내용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배경 지식이 있으실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면접장에서 딱 듣다 보면 얘는 공부를 좀 했구나. 얘는 그냥 왔네. 그러니까 결국에 공부를 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는 어떠한 예시를 드느냐. 그죠?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오느냐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부했다라는 차원으로 보여줄 수 있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딱 대답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질의응답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런 꼬리 질문이 달리죠.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꼬리 질문 무엇입니까? 야, 그거 우리가 안 따져본 줄 아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건 불가능해. 현실적인 한계가 넌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할 말이 없죠. 나는 이상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한계는 무엇인가요? 그럼 여러분 머리 쓰는 거죠. 어차피 이거 얘기하면 인양반들이 나한테 리스크를 물어볼 거야. 그럼 그걸 먼저 얘기하냐? 아니면 갖고 있다가 물어보면 그때 대답해 주냐? 시간을 쓰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사람일 거고, 결국엔 돈일 거고, 결국엔 시간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 관점으로 봐줄 수 있을 거고. 또, 야, 우리 해봤어. 근데 기존에 했던 거랑 무슨 차별이 있니? 이런 질문들 하면 여러분들 이제 입을 꾹 다물게 되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일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거기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도 이걸 못 해가지고 맨날 혼나고 있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전달하자. 그래서 PT 면접을 준비할 때는 일단 서론 본론 결론 쭉 잘 나누시고 그 다음에 어떤 압박 질문, 꼬리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태도를 점검하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뭐 중기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보냐? 아까 나왔죠. 야,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한계가 있잖아. 너 같으면 우선순위 어디에 둘래? 등등. 뻔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꼬리 질문은 반박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고의 깊이를 확인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나도 그걸 한 번쯤은 고민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면접관이 또 다른 리스크를 물어볼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 리스크는 물어볼 것 같은 건 남겨두셔도 돼요. 면접이니까. 시간을 써야 되니까 하셨죠. 그래서 PT 면접은 이러한 주제로서 한번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죠. 두 번째는 또 토론 면접을 봅니다.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토론 면접. 토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찬반이 있죠. 진짜 토론입니다. 난 찬성, 넌 반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토의죠. 결론을 도출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떠한 식으로 보는지 한번 봅시다. 토론 주제는 정답은 없어요. 조직형 인재인지가 아주 명확히 드러나는 구조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상대방의 의견을 제시할 때는 어떻게 듣는지, 내 의견을 어떻게 잘 전달하는지,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잘 조율을 맺는가, 요거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토론 기출 예상 주제입니다. 역시 기업과 관련된 거예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방안에 대한 찬반이다. 그럼 여기는 무엇입니까?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강화. 한마디로 얘기해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기업들 있죠. 그런 것들이 한 방에 지가 다 사업을 하니까 그런 걸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중소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요건 찬반이 아니죠. 요거는 토의로 끌고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워라밸 복지 개선 요구 증대에 대한 필요성 찬반.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 중소기업 보호정책의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정책의 실효성 논쟁 등 찬반, 그 다음에 논의, 그 다음에 방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찬성과 반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의일 수도 있으니까 역시나 그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가시고 토론 면접은 반드시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돼요. 상대방의 의견을 제시할 땐 어떠한 자세로 내가 듣고 있는가, 내 의견을 상대방한테 제시할 땐 어떠한 태도를 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자는 이 사람은 지주장만 하는가, 아니면은 논의를 정리하고 방향을 잡는가,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 주시면 뭐 되게 잘 보는 건데 사실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그걸 항상 신경 쓰시자. 지금까지 논의의 쟁점은 뭐냐? 찬반 양측의 공통된 우려는 뭐냐? 현실적인 절충안은 가능하냐? 등등에 대해 생각해 주시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론 알면 뭐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의견을 제시할 때는, 충분히 그런 점에 공감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누가 몰라요?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은 솔직히 얘기해서 운빨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운빨? 조 구성의 운빨이 필요해요. 정말 잘 하시는 분들 일과 같이 하면은 그냥 나도 덩달아 잘 그 말 위에 타게 되는 거고요. 어디서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솔직히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토론 면접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보는 걸로 가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토론 면접은 붙으려고 하지 마세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보려고 면접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100점을 생각하지 말고 최소 50점, 최대 80점을 맞자.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성이 되겠죠. 인성 면접. 근데 이제 2차가 인성 면접이고 1차에서는 토론과 PT로 보니까 1차를 보시는 분들은 뭘 신경 써야 되겠어요? PT에 신경 써야 되겠죠. 둘 다 주제는 무엇입니까? 회사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중앙회에 관련된 부분인 거니까 중앙회 공부를 좀 많이 하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인성도 한번 볼게요. 인성은 제가 카테고리로 좀 나눠봤거든요. 지원 동기, 기관 이해 질문. 우리 중앙회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중기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업 중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회적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다 뭐예요? 기관에 대한 역할, 고민,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한번 좀 공부를 해 가시죠. 그래서 그냥 공부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또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시니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는 형태로 공부를 해주시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직무 역량이죠.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인의 전공이나 경험이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입사 후 맡고 싶은 업무와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입사 후 어떤 계획으로 업무에 임할 것이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되게 야심찬 포부, 아주 그냥 멋진, 멋들어진 포부, 이것보다는 내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미약하게나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요 직무 관련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으니까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내가 들어가서 하게 되는 역할이 주로 이 중앙회에서 어떤 역할인지,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 가치관 질문, 상황 면접이죠.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할래? 임원과 부서장이 상반된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할래? 팀 내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래? 조직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할래? 뭐 사실 정답이 다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답변 구조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요거를 여러분한테 좀 제가 강조하고, 뭐라고 할까요? 인위적으로 주입시키는 것 같아 좀 죄송하지만, 조직 생활을 하실 분들은 조직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충돌한다면, 당연히 조직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개인 성향이죠. 뭐, 네 장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이건 성격을 물어보는 거겠죠. 성격의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의 취미 특기 같은 거 이야기하시면 될 거고. 또 이제 실패 경험을 물어보겠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잘 극복했는가. 그다음에 5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은가. 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50세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요 중앙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많이 그만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괜찮겠냐? 라는 거 당연히 괜찮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끈기, 책임감 같은 것. 질문 보세요.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질문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해당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 접근한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나의 소재는 무엇이 있을까? 그걸 항상 고민하셔서 그런 것들을 자신감 있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모든 답변을 외우는 건 불가능하고요. 늘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은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걸 서포트하는 우리 중앙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래? 이런저런 문제가 터졌을 때 너는 어떻게 해결을 할래? 예, 그래서 이거는 중앙회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걸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에 내 경험을 잘 갖고 들어와서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자. 그리고 질문의 첫 번째가 PT 면접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PT를 좀 못하시는 분들은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 스터디를 하셔도 좋고, 저와 같이, 음, 이런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PT 꼭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 면접에서의 주제들, 그 다음에 과제 수행 토론 면접의 주제들, PT와 토론, 그 다음에 2차 인성 면접의 주제들 해서 제가 질문 60가지를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뽑아놨으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예,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톡을 주시면 제가 이 자료는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면접 보시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뭐 나 혼자서 하시기 좀 힘드시겠다는 분은 저와 같이 하시면 되니까 그런 분들은 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소기업 중앙에 이제 한 해가 좀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엄밀히 얘기해서는 뭐 새롭게 스타트를 하신다라기 다른 분보다는 뭐 이제 1년 동안 이래저래 노력을 했는데 아직 취업을 못 하신 분들이 이제 거의 유종의미를 거둔다는 차원으로 준비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연말이 됐다라고 약간 또 뭐 싱숭생숭해지고 또 약간 느슨해질 수 있는데
다시 이제 시작됐다. 남들보다 한 달 먼저 더 시작한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스타트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분명히 합격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면접까지 오셨다는 건 구분응선까지 넘었다고 하는 거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원하시는 것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PT 면접에 다시 한번 좀 초점을 맞춰 주시고 꼭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곳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